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청기 누설한 저장성 1분기 화장 건수 발표 1년 전보다 72% 증가 발표 바로 삭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저장성이 중앙정부가 감추려 했던 비밀을 누설했다가 급히 수습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장 건수.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 알 수 있는 간접적인 자료라는 것입니다. 저장성의 민정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1분기 저장성의 전체 시신 화장 건수를 공개했습니다. 그 건수는 17만 1000건. 이는 2022년 1분기 화장 건수인 9만 9,000건과 비교해 무려 72.2%가 폭증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이번 발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후 폭풍은 무엇을 일으켰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청기 누설한 저장성 1분기 화장 건수 발표 1년 전보다 72% 증가 발표 바로 삭제입니다. 우리는 한번 쏟아진 물을 다시 담기 어렵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중국에서 벌어졌죠. 저장성에서 올해 1분기 해당 성의 전체 시중 화장 건수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 그런데 이번 발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2.2%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더 많은 숫자가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지난 13일 경제신문인 차신을 통해 중국 전역으로 소식이 퍼진 것입니다. 즉, 물이 이미 엎질러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엎질러진 것을 없애기 위해서 무조건 지워버린 것입니다. 차이신의 이러한 보도 후에 해당 내용은 저장성 홈페이지에서 사라졌습니다. 22일 기준 저장성의 홈페이지를 접속을 시도하면 404 페이지 없음이라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된다는 사실이죠. 중국 최대 질문 답변 커뮤니티인 지후에서도 관련 게시물과 토론방이 완전히 차단이 됐습니다. 저장성의 민정청 홈페이지의 작년 4분기 보고에서는 화장 건수가 여전히 공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실수인지 실수가 아닌지 1분기 보고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입니다. 작년 4분기 보고도 안 됐는데 1분기 보고가 홈페이지에 올라간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숨기려 했던 화장 건수입니다.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화장 건수를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화장 건수 발표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를 역추적해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작년 4분기부터 화장 건수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2월 중국은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대창궐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죠. 물론 위드 코로나 전환이 상하이방의 몰락과 관련이 있다라는 소식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알려드렸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민정부에서 민정통계라는 발표를 해요. 여기 이러한 제목하에 혼인 건수, 이용 건수, 화장 건수 등을 분기별로 집계해서 공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아무런 설명 없이 민정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죠. 베이징 민정청은 지난 당국에서도 화장 건수를 빼고 혼인과 이용 건수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1분기 화장 건수도 여전히 미공개라는 사실이죠. 지난 6월 16일 발표된 2023년 1분기 민정통계 보고서에서는 혼인 등기, 즉 혼인 건수와 이혼 등기, 이용 건수 아래에 표시되었던 화장 건수 항목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또한 민정부가 6월 9일 공개한 2022년 연간 민정통계에서도 화장 건수는 전혀 없었습니다. 베이징 등 주요 도시를 비롯한 각성, 자치주 민정청의 보고에서도
작년 4분기 및 올해 1분기 화장 건수는 지금까지도 미공개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중국이 왜 화장 건수를 발표하지 못할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를 역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중국의 시사평론가인 탕징위안은 통계 조작이 일상화된 중국 정부로서도 화장 건수 발표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조작해서 발표한다고 해도 이것을 제대로 믿지 못할 것이고 지금 해외 언론들조차도 이거 안 맞는데?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탕징위안은 중국의 화장 건수 미공개에 관해서는 미국의 CNN, 영국의 일간지인 가디언, 일본의 니케이 등 다수 외신이 관련 기사를 내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설픈 조작 데이터를 내놓았다가는 국제적 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어설프게 냈다가는 오히려 후폭풍이 심하니 아예 안 내는 게 낫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면 이번에 저장성이 1분기 화장 건수를 발표했는데 이 발표의 의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성의 올해 1분기 화장 건수의 발표로 중국이 숨기고 싶어 했던 진실이 드러났다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탕징위안은 중국의 31개 성시 가운데 저장성이 화장 건수를 발표하는 바람에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은폐하고 있던 코로나19 사망자 수의 일부가 그나마 드러나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마저도 실제보다는 훨씬 적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저장성은 이번 아시안게임이 펼쳐지는 항저우가 위치한 곳으로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 감염 사태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이렇게 다른 곳보다 심각하지 않는 이러한 저장성에서 이러한 발표가 났다라는 것, 이것은 중국 전체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이징, 광둥성, 정조, 시안 등의 지역이 지금 피해가 심하며 이들 지역에서는 화장터에서 소각되는 시신이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수십 배라는 목격담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탕징위안은 이에 대해서 상태가 그나마 덜 심각한 저장성에서 70% 이상 폭증이 됐다면 다른 지역은 증가폭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사실은 저장성이 발표했다가 삭제한 화장 건수 역시 적당히 줄여서 발표한 수치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번 발표한 저장성의 수치도 어느 정도 손봐서 올렸을 것 뿐인데 이것조차 놀랄 정도면 더 엄청난 결과가 중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것은 덮여질 수 없는 진실입니다. 탕징위안은 화장터 앞에 길게 늘어선 차량의 행렬은 이미 전 세계인이 외신이 전한 사진, 여기에 영상을 통해 목격했다.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이제 감출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하나예요. 중국이 정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 통제를 하고 어떠한 정보를 얻게 되면 이것조차 반역행위로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금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는 중국 정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자국산 백신의 효능을 선전하는 한편 외국에서는 불가능한 수준의 엄밀한 방제 통역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염병 확산 상황을 체제 선전의 기회로 악용했다. 그러고도 대량의 사망자를 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코로나19를 할 때 중국식 통제가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죠. 그리고 중국의 백신이 좋다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죠. 물백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물백신과 정확화된 통제도 아닌데 또 거기에 위드 코로나도 늦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복합적인 것을 볼 때 중국의 통제는 여전히 구멍이 나 있고 6개월마다 대창골이 일어날 것이고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하지만 반성은커녕
전염병에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더욱더 큰 거짓말로 거짓을 덮으려 했다. 거짓말이 꼬리를 물면서 이제는 점점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화장 건수를 비워놓은 채 통계를 발표하는 수준의 대응밖에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정확한 화장 통계를 발표를 한다면 이것은 세상이 뒤집어질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몇억 명이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중국 인구의 10% 이상이 사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지금 현재 중국 인구가 사상 최대로 떨어져 가고 있는 그 이야기가 다 여기서 되는 것입니다. 월터 리드 미 육군연구소의 린 샤오지 전 연구원도 중국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망자가 상당히 많았다. 작년 말에 처리하지 못해 밀린 시즌이 올해 1월, 2월까지도 처리를 해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올해 1분기 화장 건수는 작년 4분기 숫자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4분기, 특히 12월에 사망자 수가 급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1월 달에도 이 급증한 게 여파로, 대창고리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금 나오지 않고 지금 시신이 계속 24시간 돌리더라도 다 이것을 커버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월, 2월까지도 이 시신을 처리하는 화장 건수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 보는 것은 정권 유지를 위해 사용했던 제로 코로나입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정권 유지를 위해 사용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을 했지만 이 시기가 넘어가면서 정권 유지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 지역과 베이징 봉쇄가 그 대표적인데요. 베이징 봉쇄 그리고 상하이 봉쇄, 이 베이징 봉쇄가 아니라 이 베이징 봉쇄도 있지만 상하이 봉쇄가 그 대표적입니다. 특히 상하이 지역은 상하이방의 가장 핵심 지역 중의 지역이죠. 그래서 상하이 봉쇄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신장 지역과 같은 경우 신장 위구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 지역에서는 봉쇄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봉쇄하면서 화재 사건이 발생해 비극적인 재난을 초래했고, 이것은 결국 중국 대학생들의 백지 시위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통해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제로 코로나의 해제를 고민하게 되었고, 상하이방의 장점인 전 주석의 사망으로 상하이방이 거의 해제 수준에 들어가자 작년 12월 갑자기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정권을 위해서 제로 코로나를 했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급작스럽게 제로 코로나를 포기할 정도로 중국 경제는 망가져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부동산 죽여, 헝다그룹 죽여 하면서 죽였고,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통해서 물류 이동이 되지 않으니까 중국이 난맥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든 제로 코로나를 풀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보던 중국 정부가 장점인 전 주석의 사망, 그 이후로 코로나19의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월 7일이고 장점인 주석이 죽은 날짜가 11월 30일이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제로 코로나 포기 이후 전국은 통제 불능의 수준의 감염 재확산이 발생했고, 병원과 화장터는 시즌으로 넘쳐났던 것이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음에도 중국 경제는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부동산 불패 신화의 완전 깨진 그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여야 될 것은 결국 화장 숫자 줄이는 중국 정부입니다. 코로나19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자 중국 정부는 그 숫자 줄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국이 공식 발표한 작년 12월 7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한 달간 코로나19 사망자는 40명 미만. 말도 안 되는 숫자죠.
하루 평균 1.3명만 숨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 의문을 제기하자 당국은 집계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놨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폐예요. 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그 코로나19를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폐의 영향, 폐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폐의 망가짐을 통해서 발생되는 그 연계되는 병들이 이 병으로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코로나19로 죽은 사망자 숫자를 무조건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40명 미만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저장성 발표의 후폭풍을 한번 보면 셜린 전 연구원은 저장성 민정청이 화장 건수를 공개한 뒤 삭제한 것에 대해서 72.7%나 증가했다라는 발표 후 파장이 예상보다 컸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이렇게 많이 죽었나 라는 반응이 많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탕징위원은 중국 공산당 체제는 사회의 모든 분야를 억눌러 놓은 상태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한 곳에서 세기 시작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아주 작은 일에서도 정권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정책을 철회하지 못하기에 삭제하고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모르쇠로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미국 망명 중국 출신 언론인인 자오란제는 저장성의 사망자 숫자를 기반으로 다른 지역의 사망률을 유추하면 중국 전체 사망자 수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당국이 발표 직후 자료를 삭제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은폐하겠다라는 의중을 나타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논리가 깨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래서 지금 알아봐야 할 것은 논리가 깨진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제껏 자국의 코로나 감염 사망률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는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외신들은 믿지 않고 있죠. 중국의 사망자 수가 실제보다 적게 보고 있다라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월 익명을 요구한 현지 의사를 인용해서 베이징의 한 사립병원에서 소속 의사들에게 사망 진단서의 사망 원인란에 코로나로 인한 호흡 부전이라고 쓰지 말라는 통지서가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저장성의 1분기 사망자 발표는 그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 저장성이 실수였든 아니면 어떻게 조작을 해서 어떻게 환기를 시키려고 발표를 했든 발표가 났습니다. 무려 72.2%의 증가로 작년 대비. 이것은 작년에도 코로나19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방역이 성공했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었죠. 그런데 지금 이 발표는 코로나19의 그 대응 방식, 말하자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 이후에 이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시기에 지금 이러한 발표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을 방문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6월 달에 코로나 대유행이 다시 한번 발생했습니다. 5월 말부터 6월 초, 중반,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11월부터 다시 재창궐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중국의 대응이 얼마나 허술한 건지 6개월마다 대창궐이 다시 발생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은 너무나도 안정되지 못한 나라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의견을 조금 적어주시고 여러분들 의견을 좀 반영해서 다른 이야기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